건강의 점성학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별들의 메시지에 수록된 의류 점성학 내용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의류 점성학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네랄의 점성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건강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점성학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네랄의 중요성을 발견한 것이 최근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긴 역사를 가진 연금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술이 근대화된 것이 바로 화학이죠. 특히 대다수의 미네랄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들이고 당연히 점성학적으로 다루어져 온 물질들입니다. 점성학적으로 다루었다는 말은 어떤 미네랄을 어떤 행성이 지배하는지를 정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미네랄마다 행성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미네랄을 점성학적 공식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가령 마그네슘을 지배하는 행성은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배하므로 마그네슘은 태양의 성질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태양이 흉성과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면 체내 마그네슘의 균형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마그네슘이 과다할 경우 콜린이 결핍되어 근육 조절력이 약화되고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혈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근육 조절력이나 혈전 등의 문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미네랄과 비타민의 지배 행성만 파악하면 천궁도상의 행성들의 배치를 통해 체내 미네랄과 비타민의 균형 상태를 보고 타고난 건강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네랄의 점성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것을 가장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비타민을 보면 비타민 A와 D는 태양이 지배하고 리보플라빈은 달, 티아민은 수성, 니아신과 비타민 E는 금성이 지배합니다. 비타민 B12, 엽산, 지방산은 화성이, 비타민 B6, 비오틴, 콜린, 이노시톨, 가민산은 목성이, 파바, 비타민 C, 비타민 K,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토성이, 판토텐산, 레트릴은 해왕성이, 오로트산은 명왕성이 지배합니다. 미네랄을 보면 마그네슘과 요드는 태양, 칼륨은 달, 구리는 금성이 지배하며 철, 몰리브덴, 인, 셀레늄, 나트륨은 화성이, 크롬, 망간, 아연은 목성이, 칼슘, 불소, 황은 토성이 지배하죠. 보시다시피 비타민류 21개, 미네랄 17개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모두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렇게 행성과 연결된다는 사실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점성학 서비스 사이트들을 보면 천궁도의 상태를 분석하여 미네랄과 비타민의 결핍 문제를 지적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대단한 게 아니고 이처럼 행성과 미네랄, 비타민을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체에 이상이 없이 불편한 증세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몸을 구성하는 체에게 뭔가가 과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비타민제나 미네랄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때 미네랄의 점성학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점성학적으로 개인적인 미네랄의 문제를 알아보려면 이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koreanastrology.org로 가셔서 이렇게 건강 탭을 눌러보세요. 그럼 타고난 건강 항목이 있고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해설 블럭이 있습니다. 이 해설에서는 어스펙트를 이루는 행성들만 따로 뽑아서 건강상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행성별 어스펙트 보기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면 어스펙트를 이루는 행성들이 나열되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행성 간의 어스펙트로 인해 문제가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언급합니다. 그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행성이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는지를 보고 그 행성과 연관된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부족 문제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 선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네랄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물질이 무슨 작용을 하고 어떤 음식에 많이 함유됐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링크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특정 미네랄이 함유된 음식, 결핍 증세, 그리고 지배행성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숙지하면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죠. 물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의사나 약사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이런 성분들은 결핍될 때만 아니라 과도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과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이분은 50대 여성분이신데요. 건강 차트상에 가장 주목할 곳은 가슴 부위를 가리키는 개자리입니다. 개자리에 태양, 금성, 화성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성이 토성과 90도를 맺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배 부위인 처녀자리에 천왕성과 해왕성이 수성, 토성과 나쁜 어스펙트를 이루는 것 역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럼 개자리부터 볼까요? 개자리의 인체 부위는 가슴, 복부, 위장이고 연관된 질병은 위염, 담낭 질환, 급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건강 문제로는 긴장, 불안 및 정서적 스트레스가 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위가 섬세하여 잘 체하며 궤양, 담낭의 쇠퇴, 가스통, 메스꺼움 및 위염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개자리에 있는 행성들이 어떤 어스펙트를 이루는지를 보겠습니다. 개자리에는 태양, 금성, 화성이 있습니다. 우선 태양을 열어보겠습니다. 개자리에서 태양이 나쁜 어스펙트를 맺고 있으면 빈혈, 수종, 소화불량, 위에 열이 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자리의 태양이 다른 행성들과 맺는 어스펙트를 보니 달과 150도, 금성과 합, 화성과 합인데요. 주목할 것은 달입니다. 태양과 달의 하드 어스펙트 항목을 보니 태양이 지배하는 비타민 A와 마그네슘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비타민 A나 마그네슘 결핍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각 성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분을 포함하는 식품, 결핍 증세 그리고 지배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고 확률적으로 높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자신의 상태와 잘 비교해 보시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자리에는 태양 말고도 금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성을 열어보니 일반적으로 가슴 부위에 금성이 영향을 주면 위장 팽창, 위종양, 메스꺼움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특히 토성이 90도일 경우 금성이 지배하는 비타민 E와 토성이 지배하는 파바, 비타민 C, 칼슘의 불균형이 부각됩니다. 이들 성분의 결핍으로 인해 피부질환, 혈액 문제, 신장 질환 등이 보고된다고 하죠. 다음, 화성의 어스펙트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이 출력되지 않네요. 그 이유는 화성과 태양의 합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화성 대 태양의 내용이 없다면 태양 대 화성의 항목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의 순서가 바뀌어도 어스펙트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위의 상태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실제로 나의 건강 상태와 맞춰 가다 보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우선은 자기의 상태를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네랄의 점성학은 천궁도 상에 나타난 선천적인 문제를 흔히 먹는 식품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건강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분야입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에 대한 연구는 건강식품 개발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모호한 증세 때문에 아니면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이유로 선택을 하고 실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네랄을 점성학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나의 특화된 정보를 가지고 나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